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정치 주치의 바로 신현영입니다. 자,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저는 전 의원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이고 지금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 만나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현영 의원은 2020년이죠. 예.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셨는데 무려 비례대표 순위가 1순위였습니다. 1순위. 예, 그때 2020년 아무나 주지 않는 1번이었습니다. 바로. 예, 코로나 환자 발생해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확산될까. 우리 2인 체제에서의 반격도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식당에서 2명만 밥 먹어라.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려 5년 전이었고요. 그때 여당 의원으로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대로 정말 국회의원다운 역할을 하지 않았나 보람도 됩니다. 어쨌든 그 비례대표 1번으로 출발을 해서 정말 화려하게 출발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대변인으로서 대선을 2번, 그 다음에 총선 1번, 지선 1번 이렇게 활동하셨더라고요. 뭐 예. 할 수 있는 대변인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선거를 경험하면서 대변인 해봤으니까 사실 대변인의 기회를 얻는다는 거는 큰 어떻게 보면 당에서의 혜택이기도 하고 중차대한 역할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또한 그 윤호중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변인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에 또 비대위 대변인까지 했으니까 당대변인 그리고 원내대변인 다 역임해봐서 대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해봤다라고 예. 말씀드리겠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사전에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말솜씨가 대단하십니다. 대변인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뭐, 아나운서 못지않은 그 말솜씨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당히 부담되는데 JTB가 워낙에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말실수하지 않을까 사고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의원님이 또 이렇게 저희와 같이 하기로 해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목이 정치 주치의 신현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잘 긁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치의답게 그 해안으로 이렇게 해답이라는 그렇습니다만 좋은 답안을 주시면 아주 사랑받는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 주치하니까 우리 정치를 맑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주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 기운이 나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이제 일주일 됐거든요. 새로운 여당 패널로서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되니까 더 기쁜 마음입니다. 아마 당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이나 아니면 좋은 방안에 대해서 더 패널로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욱더 긴장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장은 전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서울고등법원이 그 당초 6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그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대통령 기간에는 재판을 안 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밝혀지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헌법 제84조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유한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법원이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환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헌법 84조가 면죄부는 아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흑역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실제로 이거는 정말 응당했어야 되는 결론이 이제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여러 공방이 있었고 야당의 공세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도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 5년 동안에 재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원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인데 그런 부분에서 고등법원이 선제적으로 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언론 모니터링 해보면 특히 보수의 그런 조간신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사실상 끝났다. 끝났다. 예. 그리고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고등법원이 84조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이제는 재판 기일을 다시 잡을지 어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열어놨단 말이죠. 지금 위증교사에 대한 거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재판은 이제 1심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1심, 하급심에서도 어떤 판단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본회의 12일에 형사소추법 관련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본회의가 취소됐단 말이죠, 오늘.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아마 원내대표단이 새로 뽑히게 되면
끝까지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첨예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전에 6월 12일 본회의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6월 12일 본회의가 예정됐다가 지금 연기될 것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의원님한테 문자가 세도하고 있다면서요. 오늘도 제가 방송하면서 아침에 속보로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회의 워낙에 우리 원내대표 지금 선거가 12일, 13일에 있습니다. 13일, 그래서 예. 13일에 선출이 되는 새 원내대표 단에서 아마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소임이 될 것 같은데 본회의 연기는 결국엔 이걸 안 하겠다라는 의지는 아닙니다. 예. 조금 더 숙고하겠다. 그리고 시간적인 적절한 그런 시기를 보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발 정부에서 희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예.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G7 꼭 가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도 주문하셨고요.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에 대한 부분, 라면값 2,000원 이런 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검토해봐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정말 국민들한테 베풀어야 될 좋은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 정부의 출범에 성과를 조금 더 낸 다음 이런 재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적절한 타이밍을 보면서 잘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답변하시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현안에 대해서 지금 시사 같은 것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진찰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걸 다 팔로우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쫓길 것 같은데 다 공부를 하시나 봐요? 공부해야 돼요, 사실. 예. 제가 지금도 막 이렇게 프린트 해오긴 했는데, 저도 예. 모르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사였던 신현영이 어떻게 사법개혁과 검찰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고요. 우리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해야지 민주당이 더 좋은 정치를 하고, 나아가서 저 또한 우리 사회에 뭐 공헌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인데요. 저는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보람이 되기 때문에 틈틈이 듣고 읽고 공부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겸손하신데 그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눠봤는데 상당히 노력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하시라고 약간 여쭤본 건데 의원님 금수저 출신이죠? 금수저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네. 아주 평범한 서울의 한 변두리에서 태어나서요. 예. 사실은 평범한 중학교 선생님 예. 그리고 간호사였던 우리 엄마의 경단녀 시절에서 세 번째 딸로 태어나왔고 사실 헝그리 정신으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지금 보면은 꽤 옛날이 되긴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진 않았거든요. 88 올림픽 하면서 약간의 국위 선양이 됐고 뭐 이렇게 5호선 들어오고 하면서 지하철 개발되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간식 이렇게 준비하고 과자 엄마가 사오면은 부족해갖고 서로 싸우면서 충분히 못 먹었던 시절을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런 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혜택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려줄까. 그러면서 의사가 됐고, 그래서 아픈 사람 치료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금수저보다는 노력형으로 여기까지 노력형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잘 되기를 비라고 우리 사회의 그런 취약계층을 잘 따뜻하게 보살피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뭔지를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실은 제가 금수저가 아닌 줄 알면서도 드린 질문입니다. 시청자들한테 우리 의원님이 금수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서민형 의원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한 환자도 직접 돌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례대표 1번의 그 신현영이 금수저가 아니고 서민을 위해 나아가는 진정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의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제가 오해를 받는데 예. 오해를 풀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저도 예. 오기 전에 한번 읽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당연히 의원님이 금수저인 줄 알았어요. 뭐 가톨릭 의대 출신에 지금 또 성모병원 의사시잖아요. 예, 또 예.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정말 금수저겠다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드린 질문인데 사실은 우리 지지자분들 제가 의사 대변인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불신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이렇게 정치를 하고 나서 의료 현장에 와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보이지 않는 청소 노동자분들 그리고 우리 뭐 물리치료사 그리고 간호사 방사선사 수많은 직역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더 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의료계에서 첨예한 이슈들이 많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뉴트럴하게 우리의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자를 대변하는 신현영 의원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아이디어로 브리핑룸에 그 카메라를 넉 대 추가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부 취재 기자들이, 물론 일부입니다만, 그 카메라 뒤편에서 대변인들에게 이제 정치적 공세를 좀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니까, 기자들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거지 질문을 좀 안 할 것 같아요. 이 무엇보다 의원님이 이제 대변인 생활을 오래 하셔서 잘 아실 텐데, 어거지 질문하는 기자들 꽤 있죠? 그럼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질문 기회 안 주잖아요. 그럼 끝까지 힘들게 해요. 계속 힘들게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변을 할 때부터 배웠던 게 모든 언론 매체를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예. 대하라. 그리고 똑같이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오히려 우리 당에 반대되는 그런 매체들은 더 잘 케어해라.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사실 노력을 했었는데 카메라가 지금 대변인실에 이제 4대가 추가로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담화할 때 질문하는 기자들 다 비췄어요. 그리고 매체가 어디고 나는 기자 땡땡땡입니다. 다 이렇게 공개하고 했고 때로는 생각해보면 예전에 아주 뾰족한 질문을 잘 해가지고 조금 더 스타덤에 올랐던 기자들도 있지 않나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변인 언론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저는 언론 매체에서도 공적인 책임에 있어서의 뭔가 그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오히려 선순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만약에 내가 질문을 할 때 한 번 더 준비하고 그냥 단순히 뭔가 따라 적는 그런 정치 기자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더 숙고하고 좋은 질문하기 위해서 더 경쟁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오히려 언론의 감시를 받는 대통령실도 그런 부분에 대비를 더 촘촘히 하지 않게 될까. 그래서 저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워낙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의 인터뷰나 아니면은 소통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자라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연해보고 그 평가도 해봐야 되겠죠. 예. 그 오늘 저희가 이제 이거 생방송을 준비하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이걸 의결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역대급 특검법 의결에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 이렇게 나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이 이제 본회의를 좀 통과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의결을 한 건데 세 개 특검에 검사가 무려 120명, 120명이 투입된다고 그럽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검사 수가 더 늘어났다. 그 당시에만 받아서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본격적인 그 특검이 시작되면 전국이 말 그대로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걸 다 이렇게 시원하게 밝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계속 거부권을 남발해서 예. 뭔가 국회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 반사돼서 돌아와가지고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너무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그런 특검법 세 가지의 그런 국무회의에서의 통과는 정말 희소식이다. 그리고 예. 묵은 채증을 다 내려보내는 속 시원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법. 검사들이 60명, 40명, 20명입니다. 20명. 예. 그래서 각각의 문제들이 내란법은 11개, 11가지의 그 안건들이 있고, 김건희 16개의 수사 대상,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이런 특검법이 통과돼서 실행이 됐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되고, 사실 은폐되는 것들이 덜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대통령 새로 바뀌면서, 대통령실 무덤 같다고 하잖아요. 예. 많은 자료들이 이미 정리가 됐을 거라는 폐기됐겠죠. 안타까움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로 가면 다시 받아올 수도 없고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했다는 거는 너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내용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검사 추천을 어느 당이 할 것이냐 했을 때 민주당과 지금 조국혁신당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조문에도 보면은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확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도 더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런 진실이 은폐된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하면서 확장성 있게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문책이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1년 차에 이런 부분들을 과거사를 빨리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해야지 사실 국민의힘도 더 건강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어제 의원총회 5시간 했다고 하는데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려와라 말라 이런 얘기하면서 다음에 뭐 전당대회를 할 건지 비대위를 세울 건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당권 다툼이 배후에 있는 것이고 기존의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의 그런 친윤 이런 분들이 사실 나름의 부역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잘잘못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책임질 사람 그리고 좋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보수로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치를 한번 쭉 가다듬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특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덤 이야기는 안 할 수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사무실이 마치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 도구를 제공할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그래서 황당무계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용산에 파견된 직원들을 원대 복귀시켰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예정된 거잖아요. 6월 3일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다는 거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뭐 늘공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지키면서 만약에 정말 그 정권이 바뀌는 이한기에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렇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 복귀시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인데 그 원인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지시로 그렇게 됐다는 그렇게 거잖아요.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종말에 있어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또 정리하고 은폐하는 또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컴퓨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서 파쇄하고 사실 뭐 펜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펜만 남기고 컴퓨터만 없앨 수 없으니까 뭐는 있고 뭐는 없네 또 이렇게 또 트집 잡기 싫으니까 그냥 싹 잃어버린 것 같은데 정말 저는 그냥 기후위기를 생각해서도 많은 우리 그런 필기대구나 사무용품들 다시 사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관저에 가봤더니 수영장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건 이따가 얘기하나요? 아니, 하셨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는 김건희 윤석열 정권에서의 관저 아니면 대통령실이 무리하게 이전하고 또 무리하게 또 인테리어하고 그랬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시간들이 아마 올해 다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영장 논란은 아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스키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뭐 대통령 인수인계라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국가지 대사를 따지는 문제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민주당한테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빼겠다라고 물어봤으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 빼가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나면 용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없는지 우리가 6개월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건 대통령이 없어도 그래도 굴러가긴 하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구나라는 거를 국민들이 체감은 하긴 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문제되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없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유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하루하루 정말 열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사실 벌써부터 과로할까봐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데 선거 때도 얼마나 그 전국을 다니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지금 대통령이 한 시간은 국민의 5천만 시간이다. 라고 네. 생각하면서 정말 시간을 아껴갖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정말 대비되는 정권 그리고 대통령을 어떤 사람이 돼야 정말 국가가 더 부흥할 수 있는가를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말 그 전 정권이 모든 걸 다 지금 말소시킨 거잖아요. 예. 모든 근거에 대해서. 근데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라고 밝힌 A씨가 브이로그 계속 올렸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본인이 21대 대통령 선거 40일 전부터 회사 없어지기라는 그 유튜브에 올린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디마에서 18일 콘텐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뭐 정리하라 한다 서랍 정리하라 한다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브이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 정말 거기가 비공개 공간인데 그거를 공개하는 거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됐구나. 그러면 그 직원은 자기가
불의를 못 참겠다고 해서 지금 브이로그를 올린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아니요. 김건희 여사의 사실은 사진사 역할을 했었던 아. 그런 미디어 팀이에요. 예, 예.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의 그 핫한 영상 있잖아요. 마포대교에서 지시하고 그 지시하는 거 사진. 예, 또는 어디였죠? 뭐 이렇게 벤치에서 뒤돌아보면서 찍는 본인의 주인공 같은 그런 사진들 그런 것들을 기획했던 그 비서관이라고 하고 젊은 여성 비서관이에요. 예, 예. 철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은밀한 공간을 공개하면서 이것이 논란이 돼서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화살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책임져야 될 결국 것 같아요. 본인이 화살로 돌아올 수 있겠네요. 예, 여러 가지 그런 그 전 정부의 아. 근거를 없애는 하나의 근거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브이로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랬군요. 예. 아까 그 조금 전에 그 개수영장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이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이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촬영한 건데 깊이 5m에 불과한 시설에 성인 무릎 높이의 물이 차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키운 강아지 6마리를 위한 개 수영장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4월 4일 헌법재판소 파면 이후에 열흘 동안 228톤의 수돗물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거 양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 잘 모르는데 주부가 아니어서 어떻게 보시기에 물의 양이 많은 거죠? 우선은 이거는 뭐 예. 1톤 쓰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1톤이면 1000kg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228톤이면 열흘 예.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썼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증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깊이 5m 아니고 50cm예요. 50cm. 네. 죄송합니다. 50cm였고요.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성인은 너무 얕고 그렇다고 유아용 풀이기에도 50cm면은 얕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수영장을 어떤 용도로 썼겠느냐, 뭐 외빈이 왔을 때 조경용이라고 사실 설명은 했어요. 예. 그러기에는 사진에 노출된 거는 정자 배경으로 수영장 있는 건 너무 이상해요. 예,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영장 용도로 활용이 됐을 텐데 처음에는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수영장 50m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도 있거든요. 예. 5마리의 반려견과 6마리의 묘가 있었잖아요. 묘가, 예. 얕은 데서 노는 애들, 깊은 데서 노는 애들. 아. 분명히 그 관저에서 그 풀에서 놀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들락날락 하면서 그런 뭐 태평성대를 지내지 않았나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예. 내용이겠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인 무릎 높이니까 한 50cm 된 것 같은데 이 개 수영장 의혹은 물론 전에 스크린 골프장도 이렇게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국정감사 때 많이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아니다고 그러다가 제 기억에 현대건설인가 그 국정감사 때 이제 추궁을 하니까 이제 시인도 뒤늦게 하고 그러던데 예. 이 관련 분야를 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국민의 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본식 욕조도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일본식 요소 그렇죠. 예, 막판에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228톤의 물을 여기서도 세고 저기서도 세고 상당히 많이 지금 돌린 것 같은데 예. 정말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예.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 대통령 경호처가 12.3 비상계엄에 관련해서 그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퇴기 발령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란 종식 그리고 내란 종식하겠다는 연장선을 보이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경호처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 비확본 정보를 삭제한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호처 앞으로 어떻게 거듭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잃었잖아요. 경호처가 예.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개인 사병처럼 활동을 하면서 압수수색도 방탄을 했고요. 사실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협조를 안 했고 사실 비화폰 등 여러 가지 증거물에 대해서도 오히려 방해를 하는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에서 있는 그대로의 진상규명을 반대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호처가 정말 사적으로는 용도로 활용이 됐다라는 면에서 문제 인식이 있었고 그러면서 직무 배제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그 아래 부장급에서도 그런 그 비상계엄에서 윤석열의 사병처럼 활동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호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인사발령을 제대로 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박관천 경호차장이 예.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호처에 대한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 내부 개혁을 하는 사람은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경호처의 신뢰 회복에 좋은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경호처를 데리고서는 요트를 타고서는 물고기를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생신이었나요? 대통령 네. 창가를 불렀던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쇼잉들을 하는 경호처가 활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경호처라고 하면 상당히 그 위계가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곳인데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게 맞나?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절대 그런 것들 요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엄하게 꾸짖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립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잘 아시는 것처럼 새벽 3시, 그때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는 새벽 3시에 후보 교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당히 불쾌하게 반발을 했는데, 김용태 위원장 어쨌든 오는 9월까지 전당대표로 당대표를 뽑자면서 본인이 원래 이달까지인데 9월까지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태를 놓고 국민의힘이 지금 당권 싸움에 들어간 게 아니냐, 친윤 계열과 그다음에 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는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대선 전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위원장으로 할 때는 막내가 비대위원장 하니까 얼굴마다 많냐. 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이제 본인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어제 딱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5개에 대한 개혁안 그리고 네. 선언을 한 걸로 보이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의총 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뭔가 본인의 새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도 그렇고 친윤계도 그렇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두둔하거나 이분을 끝까지 뭔가 전당대회나 비대위가 다시 할 때까지 연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지지바람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친한계는 한동훈 중심으로 그리고 친윤계는 또 새로운 사람을 지금 원내대표로 세우기 위해서 또 나름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겠네요.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 또한 이번에 당권을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 도전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3가지 파로 나눠져가지고 끝까지 본인들의 그런 다툼이 있을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내년 지선에서 사실은 이기기 어려울 거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남의 공천권 아니면 나의 당권 이런 것들은 못 놓겠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정당이라고 하면은 발전이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싸움들이 오래가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카운터파트가 워낙에 좀 소위 말하는 난장판이기 때문에 뭔가 같이 손바닥 치고서는 좋은 입법이나 국회에서 역할을 하려고 해도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당초에는 이제 대선 끝나면 사라질 걸로 보였는데 40%의 득표율을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3억도 냈는데 경선 비용에서 절대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가 친윤계하고 쉽게 손을 잡을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은 그러면 결국 3파전이 되는 건가요 지금? 예, 예상하시는 저는 건? 예, 그렇게 나뉠 것 같고요. 저 김문수 후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어떤 거? 젊었을 때부터 턱걸이를 열심히 했어요. 의사가 봤을 때는 근육을 유지하는 게 건강 노화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70대 나이에도 지금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페북에도 본인이 thống거리 하는 사진 올리고 막 그러던데. 선거 다음 날에도 관악산 가가지고 턱걸이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 죽지 않았다. 나 여전히 건재하다를 암시하는 건데 저희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노인 환자들 보면은 근육 꼭 키우셔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건장하셔서 오래 가시겠는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I will be back이네요. 그렇죠. 반드시 돌아오겠다. 예, 지금 이렇게 물 올랐는데 설난영 여사와 함께 물 올랐는데 여기서 그 촛불을 꺼버리면 본인들이 다음에는 영영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유지할 것이고 본인이 후보 당시에 활용했던 카톡 언론 기자들 방 예. 그거 다 유지하고 있잖아요. 단톡방 그리고, 없애지 않고요. 예, 없애지 않고 거기다가 현충원에 참배가는 것도 비공개로 갑니다 하면서 또 일정 올리고 네. 또 얼마 전에는 서초역 지나가면서 얼굴 빼꼼히 버스에서 내밀면서 그 사진? 집회 가나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 단톡방을 아직 유지하는군요. 예,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를 계속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김재원 비서실장 있잖아요. 그분도 예. 지성에서 대구시장 나오고 대구시장 싶어요. 나오려고 그러니 김재원 그럼 씨도. 김문수 후보가 건재해야 되죠. 주변 사람들은 아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게 말이 되냐. 계속 정치하셔라. 잘하시더라. 팝팝이더라. 예.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쪽에서 저렇게 3판전으로 하면 민주당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러니까 참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건강한 여야가 있어야 좋은 담론들을 얘기하면서 정책적인 경쟁을 하는 걸 바라는 건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강 못 건넜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워낙에 그거 아스팔트와 이게 연계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손절하는 순간에 보수 내에서의 본인의 지분들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손절도 못해요.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내부에 침투한 것 같아요. 예. 역할이 큰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보수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의원님 이야기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역시 의원 출신이라 조목조목 현안 잘 짚어주시네요. 자, 이번에 이제 리박스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리박스쿨 이야기를 최강욱 의원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최강욱 전 의원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리박스쿨.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리박스쿨. 이승만하고 박정희는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가 옛날에 그 이승만이 여기 다시 귀국하려고 할 때 방해했잖아요. 아주 싫어하고. 그래서 이거 두 사람이 하늘에서 살면 땅을 치고 이렇게 그냥 관뚜껑 열고 나온다는 거예요. 리박스쿨 말로 잘못됐다. 근데 어쨌든 그런 리박스쿨, 이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지금 댓글 여론조작 의혹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댓글 공작팀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역사 왜곡 교육을 했다. 그리고 리박스쿨이 늘봉학교에 진출해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었다. 또 김문수 후보와 연관됐다. 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지금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저는 리박스쿨 현장 갔었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우리 선거 거의 마지막 3일 전에 리박스쿨 사건이 터졌어요.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면서.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총괄 선대위에서 회의를 했죠. 지금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거 만만치 않은 이슈인데 해서 현장 가서 기자회견 했어요, 먼저. 그때가 주말이어서 사실 사무실이 열려있진 않았었는데요. 그 선 대표 있잖아요. 예.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앞에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그 예. 사진이 딱하니 붙여져 있고요. 예. 뭐 백승엽 장군 뭐 이런 것들 뭐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 현장에 갔는데 저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가 초등학교 엄마거든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늘봄학교를 신청을 했어요. 예, 예. 방과 후 신청을 하면서 근데 우리 아이의 학교에서는 딱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리박스쿨과는 관련 없는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번 사태 터지기 전에 아니면 터진 후에. 터진 후에. 예, 터진 후에 그렇게 또 공지를 냈고 그 신청한 거는 늘봄학교 신청은 터지기 전에 한 거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게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붕괴할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사실은 정규교육 외에 이제 초등학교는 수업이 일찍 끝나잖아요. 1시면 끝나거든요. 1~2시면 끝나기 때문에 집에 빨리 들어오는 게 어려운 직장맘이나 여러 그 상황적으로 이제 방과 후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늘봄학교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 저는 한국사에 대한 강사만 그렇게 파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드러난 걸로 보면은요.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 이런 프로그램에도 그 서울 교대와 MOU 맺고서는 강사를 파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 학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학교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 뉴라이트 역사관을 심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대한민국의 그런 역사 왜곡을 하는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의 교육에 정치가 개입하는 거에 대해 상당한 이 불편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가 이주호 장관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나오기는 했는데 전수조사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책임 소재에 물어야 된다. 특히 이런 뉴라이트의 구구 단체들이 결국에는 교육부에 있는 그런 예산들을 같이 운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댓글 부대들을 양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에 개입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과 정치가 이렇게 악용되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그 교육 내란 참사다라고 규정을 민주당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놀랐겠지만 우리 의원님이 더 놀라셨겠네요. 학부모 입장이시라. 붕괴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맘카페들에서 들썩들썩하고 어.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그런 교육이 오염된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유 없이 피해자가 된 거에 대한 우리 정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이거는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맘카페 최근 리박스쿨이 핫 이슈인가 보네요. 부모들이 막 붕괴하고 있고. 예, 방과 후 교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잘못된 그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번 수업이 아니었으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세종대왕만큼 훌륭하다는 거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저는 제대로 된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의 동영상이 있어요. 충격적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낙태 금지, 예. 뭐 이런 것들,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 뭐 이런 거 해갖고 그 보수의 그런 주장들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었다. 그게 방과 후 프로그램에까지는 아직 안 갔을 수 있는데요. 그 리박스쿨과 몇 개 구구 단체들이 또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지고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영상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보셨어요, 그럼 그 영상? 예,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선거 하루 전 이틀 전에 그 신속대응당이 기자회견 하면서 동영상 공개했거든요. 예, 예. 그때 당사의 기자회견에서 했었고 그때 박한천 경호 차장 분께서 신속대응단으로 거기서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저도 우리 아이가 노출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 영상, 그 충격적 영상이 아직 학생들에게 간 것까지는 확실하지 않고 의혹이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예, 프로그램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동영상 노출된 거는 이제 리박스쿨이나 구구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예. 그러면 갔을 수도 있겠네요. 워낙 오염됐을 수 있고 사실 거기 방과 후 간사들이 사실은 자격증 제대로 트레이닝 안 받고서는 거기서 나갔던 이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관의 주입의 목적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가 지금 오염되고 확산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초등학생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분이셨다. 분인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런 내용인가요? 이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 이 교육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알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예, 그렇게 증언하는 인터뷰들을 따가지고 또 홍보 영상으로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소름이었겠습니다. 소름. 예, 끔찍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 정치 주치 신현영 의원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 같아요. 주치이시니까 요즘 시청자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 정치 소식을 많이 보다 보면 목도 아프잖아요. 예. 주치의로서 좀 건강 관리 한번 이렇게 팁 한번 주세요. 사실은 스마트폰 없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게 됐는데 우리가 사실 이 쇼트 중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제한된 시간으로 우리 JTV를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기 전에 너무 스마트폰에 오래 노출되면요 불면증 올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빠르게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대한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는데 하루 이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사실 우리 몸 관리 그리고 면역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숙면 그리고 건강한 생각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요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해질 수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정치의 건강한 담론을 전달해드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 주치 그 신현영 의원은 여러분의 응원을 그 자양분 삼아서 앞으로도 계속 달리겠습니다. 우리 신현영 의원님의 그 환영하는 데서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